소멸시효 기간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의 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보면 먼저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있고 의사 등의 치료 등에 관한 채권이 있으며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단기 소멸시효 중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할 수 있겠고 이보다 더 짧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알아보면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 보통의 채권과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에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을 보면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에 있어서 판결이란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란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등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10년의 시효기간으로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의 인적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는 것이나 우리 판례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 중단의 조치가 없이도 시효가 중단되는 데에 불과하고 본조에 의한 시효 기간의 연장의 효과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에는 시효 중단과 시효 정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한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지만 시효의 정지는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 진행 중에 권리 불행사라는 소멸시효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게 되는데 먼저 청구를 보게 되면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 후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그것이 본소이든 반소이든 이행의소, 형성의소, 확인의소이든 재심의소이든 이를 묻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시효 중단 후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 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이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 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는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거나 또는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어도 그것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판시하여, 고소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면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효 중단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해 통설 판례는 소송물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하는데, 관련된 판례를 보면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는 그 급여 청구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제기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소우 제기는 그 피담보 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채권자 대위 청구와 관련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하게 되고, 한편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생기게 되는 것이며,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 취하의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